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긴축도 시작되고 이래가지고 한국 시장도 많이 빠지고 미국 시장이 특히 더 요즘에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많이 빠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이제 인플레이션 때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92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1,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247만원 정도 되고요. 뭐 지난주보다 제법 좀 내렸고요. 코스피 내린 것보다는 약간 선방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요 밑에 종목까지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03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뭐 미국 S&P 500 지수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렸고 환율 오른 거를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좀 제 계좌도 많이 내린 거죠.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86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도 뭐 지난주보다 좀 내렸죠.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현재 192주차까지 왔고요. 192주차 현재 예금 계좌 영원 투자해서 현재 95,219원,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1,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247만 209원, 해외 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03만 9,773원, 자산 배분 계좌는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86만 904원, 800만원대 오랜만에 또 떨어졌네요. 합계는 1억 3,2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7,346만 6,105원입니다. 수익 금액은 4,146만 6,105원이고요. 지난주보다 거의 뭐 400만원 가까이 빠졌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뭐 확 좀 꺾였죠. 요즘에 물가가 상당히 좀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뭐 한국에서도 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거를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한국보다 근데 미국이 좀 더 심해요. 미국이 훨씬 더 좀 심한데요.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냐? 뭐 당연히 이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오르는 건데, 그런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물가가 그렇게 뭐 크게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뭘까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상당히 많이 풀었죠. 양적 완화로 많이 풀었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 자산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양적 완화는 채권들을 사서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뭐 서민들이나 중산층들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만 가서 부동산이 다시 오르고 또 이제 주식도 엄청나게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는 이제 셧다운이 돼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막 멈추고 하니까 뭐 물론 양적 완화도 엄청나게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돈을 뿌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뿌렸지만 미국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원래 버는 것보다 더 많이 그냥 돈을 그냥 막 뿌려버렸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일단 뭐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크게 쓸 데도 없고 하니까 자산시장으로 먼저 가겠죠. 그래서 주식이 일단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부동산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사람들이 이제 또 돈도 많고 또 주식도 이제 많이 오르다가 이제 또 재미가 없어졌잖아요. 재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뭐 주식 할 바에는 그냥 좀 내가 뭐 다른 명품백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좀 쓰자. 주식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팔아도 이득이니까 쓰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식은 사람들이 팔아서 이제 떨어지고 이제 뭐 음식이나 이제 뭐 어떤 소비재 같은 그런 데다가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죠. 뭐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뭐 항상 얘기가 나오는 뭐 공급망 이슈 뭐 이런 거.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또 이제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원래 중국에서 미국에서 푸는 돈들을 막 흡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중국이 2008년에는 그런 걸 흡수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원활하게 좀 잘 되지가 않아서 미국 물가는 엄청나게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전쟁 뭐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긴축을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뭐 긴축을 실제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빠지고 이제 채권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투자를 쉬는 게 좋을까요? 그냥 무조건 도망가서 나중에 이제 좀 안정되면은 들어오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뭐 투자를 쉴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은 이제 언제든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도 괜찮은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들을 사면 될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뭐 인건비 같은 것도 오르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것도 올라서 원가 부담이 심해져서 이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떤 회사를 사면 될까요? 예, 뭐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가격을 원가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사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잘 버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에르메스 백 같은 거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싶어 하죠. 이게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돈 있어도 못 사요. 에르메스 백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그만큼 이제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또 이제 구하기도 힘드니까 가격을 원가 오른 만큼만 올리면은 당연히 똑같이 그대로 팔릴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오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겠죠. 물론 그렇게 좋은 회사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파워가 있는 회사기 때문에 주가도 당연히 좀 높게 거래가 되고 있긴 해요. PER이 40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물론 많이 떨어진 게 이제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라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또 이제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서 살만한 가격이라면 사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또 엄청난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아무리 이렇게 원가 부담이 높아져도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겠죠. 소비자라기보다는 어쨌든 수요처에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꼭 필요한 기술이다. 그러면은 뭐 다른 데서 이제 팔지 않으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든 제품은 뭐 얼마든지 이제 비싸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원가 부담 자체가 없는 회사, 뭐 없는 회사에 없겠지만 적은 회사를 사면 또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이 원가 부담이 아무래도 적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뭐 금융주 같은 거, 뭐 은행이나 증권이나 그런 거는 뭐 제조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니까 원가 부담이 아무래도 훨씬 적을 거고요. 뭐 물론 인건비나 이런 건 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그렇게 뭐 막 직원들이 많지도 않고 지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점점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원가 부담이 덜할 거고요. 그냥 이제 돈 장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오면 오히려 이제 더 좋을 수도 있죠. 이제 이자율이 오르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또 뭐 플랫폼 회사 같은 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도 뭐 원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이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이제 원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거니까 이런 회사들도 큰 타격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런 회사들 중에서 이제 또 밸류를 따져가지고 비싸지 않은 그런 회사들을 좀 잘 선정을 해서 매수를 하면은 뭐 인플레이션에 끄떡없이 이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무슨 주식을 사면 좋을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지금 주식들은 인플레이션이 와야 좋은 주식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와도 괜찮은 주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뭐 주식을 예측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상관없는 거시경제와 상관없는 주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와야 좋은 주식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식을 다 팔았다가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런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는 시도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항상 좀 머물러 있는 게 좋고요. 왜냐면 뭐 인플레이션 이슈나 이런 게 언제 해소될지 모르거든요. 주식이 언제 급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뭐 러시아에서 전쟁을 끝내고 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지금 막 셧다운 이런 걸 계속 막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전면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뭐 공급망이나 이런 게 잘 풀리다 보면은 또 뭐 언제 인플레이션이 있었냐는 듯이 또 잠잠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머무르는 게 좋고 그런 인플레이션 이슈랑 상관없는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